네, 지난 시간에 이제 랜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랜 안에서 호스트끼리 핑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즉 핑이라는 게 뭐 결국은 상대방한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그 상대방이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다시 돌려주면 그것을 리포트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이 호스트에서 상대방 호스트까지 패킷이 전달될 수 있다. 즉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는 뭐 전달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그 네트워크에서의 그 이동 기능이, 즉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하느냐. 그럼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계층으로 따지면 1, 2, 3계층에 해당한다. 즉 길 안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길 안내에 따라서 제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의 랜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봤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일들이 각 계층에서 발생하는지 봤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3계층에 1, 2, 3계층에 해당하는 IP, 그 다음에 이더넷 그 두 가지도 봤지만 그 외에 이제 ICMP가 또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물론 ICMP의 모든 기능을 본 건 아니고 이제 ICMP에 있어서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플라이가 이제 어떤 그 기능을 가지는지, 그걸 위해서 뭐 어떤 헤더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부터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ICMP 메시지를 실현하기 위한 I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IP는 어떤 정보들을 필요로 하고 그 어떤 정보들을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길 안내를 한 IP가 실제로 그것을 전달, 즉 이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계층인 이더넷한테 그 의뢰를 하고, 그럼 그 이더넷은 IP와는 달리 그 IP 주소 체계가 아닌 맥 주소 체계로 그 주소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실제로 전달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또 ARP 과정이 필요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ICMP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먼저 ARP 메시지가 상대방한테 가서 그 ARP 메시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더넷에서 맥 주소로서 이제 그 인캡슐레이션을 하고 그 프레임을 내보내는 그런 과정. 그 와중에 이제 하나의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이더넷 스위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알아봤죠. 그래서 프레임이 들어올 때 그것의 소스 맥 주소로부터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만들고,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어떤 데 이용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보고서 그 맥 어드레스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뭐랄까 그 판단 근거로서 사용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뭐 이제 그 결국은 하나의 호스트에서 ICMP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메시지가 도착하고 상대방한테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리플라이 메시지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도착해서 핑이 에코 리플라이 프롬 뭐 어디 해서 이제 그 한 라인이 나올 때까지 그 각 그 장치의 각 계층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계층별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를 쫓아가면서 분석을 해라 하는 과제가 지난번에 있었죠, 그죠? 이제 그 우리가 그 요것을 하면서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대의 호스트 간에 핑을 실행했을 때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핑의 결과가 한 라인 출력될 때까지, 그죠? 양측의 PC와 스위치에서 어느 계층의 어느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느 프로토콜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쫓아가 봐라.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로 하면서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쫓아가 봤지만, 사실은 거기서는 각 계층별로의 그 액션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 나오고 그냥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움직이는 것만 스텝 바이 스텝이었죠. 그럼 그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그 각 계층이 어떻게 그 동작을 하느냐는 사실은 뭐 따로 액션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그 PDU 디테일에 보면 그게 1, 2, 3, 4 해가지고 PDU 디테일이 아니고 그 PDU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쭉 말로 써 있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거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각 계층이 동작을 하거나 그런 건 보여주지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인캡슐레이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든가 아니면 또 그 인캡슐레이션 된 정보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계층에 어느 애플리케이션 또는 어느 프로토콜이 거기서 처리되는 그 PDU의 구조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PDU에 그 헤더들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일로드가 있고 그러겠죠. 그랬을 때 그 헤더 쪽에 어떤 필드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계층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하는지 그때 필요한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실제 그 정보들의 값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뭐,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고 그 결과와 그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등 이것을 이제 하나의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올 때, 즉 핑의 결과가 한 라인 출력될 때, 그죠?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4개가 보내지고 4개가 응답이 올 테니까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앞에서 했던 것과 반복되는 내용은 빼고 이제 그렇지 않은 그 변경되는 변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명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그 텍스트가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 또 그 패킷 트레이스의 그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그 PDU를 우리가 들여다봤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이제 첨부해라. 그 다음에 이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요 엑셀 시트를 완성해봐라. 그랬는데 벌써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이 엑셀 시트만 하나 딱 제출한 학생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내용도 전부 이제 과제로 그 뭐 아래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인 요 ARP의 메시지에 대해서 ICMP 메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였죠. 정리를 해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ARP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자.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여기 ARP 요청 메시지와 ARP 응답 메시지가 있겠죠. 그죠? 두 개에 대해서 각각 각 필드 값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의 의미는 무엇인지 써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뭐 ARP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이더넷 헤더의 소스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괄호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의미를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이 그냥 값만 딱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예를 들면 어느 호스트의 맥 어드레스다.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으면 예를 들면 PC2의 맥 어드레스다. 뭐 PC3의 맥 어드레스다. 뭐 그런 게 되겠죠. 또는 핑을 실행하는 호스트의 그 맥 어드레스다. 또는 그
핑이 도착하는 상대방에 대한 맥 어드레스다. 뭐 등등 예, 의미를 기재해달라 하는 거죠. 예. 다른 필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딸랑 간만 써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의미까지 기재해달라 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ICMP 메시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PDU 번호가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PDU 번호라는 걸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 PDU 번호라는 건 결국은 그 PDU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의 번호예요. 어떤 학생은 보니까 이걸 그냥 PDU 번호를 하나의 PDU가 쭉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전달되는 동안에 그 과정이라고 잘못 이해한 학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PDU, 두 번째 PDU, 세 번째 PDU 이런 식으로 이제 PDU가 만들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서 어디로 전달되냐. 여기서 이제 로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핑을 실행한 그 호스트가 되겠죠. 핑을 실행한 호스트로부터 리모트가 이제 상대방이 되겠죠.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뭐 예를 들면 타입 했으면 여기에 ICMP에 있어서의 타입에 해당하는 필드의 값이 얼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달라. 그 다음에 테이블은 뭐 맥 어드레스 테이블과 스위치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각 호스트의 ARP 테이블 그리고 호스트에서의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의 라우팅 테이블은 조금 부실하죠, 사실.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 대신에 이제 실질 PC에서 확인한 값을 대신 사용하라. 왜냐하면 실제 그 실질 PC와 우리가 실질 랜과 우리의 요 패킷 트레이서의 랜을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었었죠, 그죠? 주소 자체도 예, 보시다시피 여기에 예, 갖다 씁시다 이왕이면. 네. 주소 범위가 223.194.165.0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를 썼었어요. 뭐냐? 네, 복사가 됐냐?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실에서 직접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 가짜 그 가상의 PC가 아닌 여러분들이 그 PC에서 직접 그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더라도 결국은 실질적인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더 실질적이라기보다 네, 현실적인 동일한 값을 알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면 PC에서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을 이제 라우트 프린트 명령어로 실행해보면 여기서는 라우트 프린트가 안 되는군요. 넷스테트 -r 로 해서 보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볼 수 있죠. 실제 윈도우에서는 두 명령어 다 이제 실행이 되는데 요거나 다 되는데 이제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요거 하나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그렇게 뭐 내용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PC에서 본 경우에는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넷스테트 -r 해서 본다면 뭐 일단 여러분들 PC와 실제 PC와 그 다음에 이 가상 이 환경의 패킷 트레이서 환경의 PC는 우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의 숫자조차도 다르죠. 여기에는 그냥 이더넷 인터페이스 하나만 있고요. 이거죠. PC 이더넷 인터페이스 이거 하나만 있고 물론 이제 그 PC 내부에서의 네트워킹을 위한 룩백 인터페이스도 있긴 있죠. 예. 하지만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 하나고요. 지금 여러분들 실습실의 인터페이스는 좀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의 아이디가 1번, 18번, 21번 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 더 있네, 그죠? 1번 이게 룩백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7번 블루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1번 요게 이제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실습실에 연결되어서 랜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제 인터페이스, 인텔 이더넷 이쪽. 번호는 뭐 여러분들과 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와이파이 무선 인터페이스네요. 그죠? 무선 인터페이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VM웨어 쪽으로 그 VM웨어의 VMnet 8, 즉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VM웨어의 NAT 환경에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그 다음에 또 뭐 10번, 19번 이것도 또 가상의 그 와이파이 어댑터가 또 있군요. 2개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그 네트워크로의 그 경로를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경로들도 복잡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복잡하게 많죠. 네,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오로지 어댑터가 하나다 보니까 그 어댑터 하나에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만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고 그것으로부터 외부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만 있죠. 딸랑.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제 이 PC에서의 경로 테이블에 보면 요것에 해당하죠. 요거. 똑같이 생겼죠. 그죠? 0.0.0.0, 0.0.0.0,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죠? 게이트웨이 값 똑같죠? 네. 이렇게 보시면 요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뭐 51번이나 50번이나 어쨌든 PC죠, 그죠? 예, 요거만 있어요, 딸랑. 그 외부 네트워크의 연결에 관한 경로만 있다. 여기에는.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즉 자기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도 없어요. 자기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게 있죠. 23194.165.0, 25.25.25.0. 이게 이제 실질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죠. 그죠? 같은 네트워크, 나랑 이 호스트랑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정보가 되겠죠. 플러스 여기엔 또 뭐가 있냐면 자기 호스트 자체에 대한 경로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니다. 예, 이게 아니고 네. 요거죠. 23194.165.51번. 25255. 이게 이제 그 주소 범위가 딱 23.194.165.51 이거 하나죠. 왜냐하면 서브넷 매스크가 25.25.25.25라는 얘기는 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전체가 네트워크 주소다. 즉 호스트 주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그거 하나가 그냥 호스트 주소 그리고 끝. 범위가 없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전부 고정이니까. 왜냐하면 네트워크 주소는 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변하면 안 되는 건데 그 네트워크 주소가 32비트라는 얘기는 이거 전체가 변하는 게 없이 그냥 고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51번 이 호스트의 주소에 대한 경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경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이고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과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과제가 또 있죠. 그 다음 과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과제고요. 이 과제를 바탕으로 해결된 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팀 과제를 하는 거죠. 조별 과제. 그래서 네트워킹 과정 데모 앱 개발.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앱을 웹 브라우저 상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웹 시뮬레이터 앱을 개발해라 하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개발과 구현은 이제 그 각 조 단위로 하나의 조 안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덕트가 나오면 되는 거죠. 공통으로. 그래서 공동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는 개별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공동으로 하되 그 개발된 결과를 서로 공유해서 이제 다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개별 보고서들을 따로 내면 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알겠죠? 그래서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 앱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절차, 그 다음에 동작 설명 보고서 이거는
아마도 뭐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설명을 캡처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쓰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결과물, 예. 데모 영상이 이제 동작 설명을 예, 대신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개별 과제물로 제출해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앱에서 구현할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 결국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쫓아가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런 결과물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아직 아무도 안 냈죠? 이거는 4월 30일까지로 되는데 이게 중간고사 이후긴 한데요. 예. 근데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시작을 하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해서 중간고사 이전에 마무리는 하시고, 개발은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할 수도 있겠죠. 예. 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 중간고사에 나올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전체의 흐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예.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과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통신 프로토콜을 하면서 비슷하게 했던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이 부분이 실제 토폴로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PC A, B, C, D, A, B, C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위치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까지 지금 연결된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IP 주소와 맥 주소들이 여기에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게이트웨이도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스위치에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여기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PC에서는 이제 ARP 테이블들이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뭐 ARP 테이블이 전부 비어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스위치도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PC A, B, C에서 뭐 PC B에서 이제 소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데스티네이션은 뭐 여기에 to PC A 하면 여기에 주소가 10번이 되고요. to PC B 하면 20번이 되고, to PC C 하면 30번이 되고, external, 그럼 external은 뭐냐면 이제 외부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외부 네트워크로 가는 경우. 이렇게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과 외부 네트워크의 통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컨트롤을 해서 천천히 하거나 이제 빠르게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모드를 통해서 이 스피드 컨트롤은 이제 시작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왜 안 되지? 예.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스텝 한 스텝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그렇죠. 오토가 있고 아니면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이 모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에.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도 보시면 이 시뮬레이션 모드로 가서 여기에 보면 캡처 포워드가 있고 오토 캡처 플레이가 있어요. 우리는 캡처 포워드를 하나씩 이제 이동을 시켜봤고, 오토 캡처 플레이 하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계속 스텝이 진행되는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구현해 놔서 스텝 모드로 하면 이제 여기에서 넥스트 해서 또는 백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PC B에서 PC C로 지금 스텝 모드로 해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 근데 여기서는 그 핑은 아니에요. 그 핑은 아니고 뭔진 모르지만 그냥 IP의 어떤 그러니까 상위 계층에서 받아서 IP에서 어디로 가는 그것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계층 이하만 지금 구현이 돼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P, ARP 그리고 L2 스위치, 이들이 네트워킹 과정에서 즉 1, 2, 3계층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하면 여기서 IP 패킷 헤더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스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이렇게 설정이 될 거고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30번이다. 네, 이랬을 때 next 하면 여기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야죠. L3에서 이 PCB가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럼 어느 경로가 선택이 될 것이냐 하면 next 하면 이 경로가 선택이 된다 하는 거고 그럼 그 경로에 따라서 이제 패킷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더넷한테 맡기는 거죠.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그럼 이제 next hop은 그 on 아까 백하면 여기에 next hop은 뭐로 돼 있냐면 on link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on link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연결됨이란 뜻이죠. 그럼 next hop이 연결됨이란 얘기는 바로 목적지가 next hop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음에 보면 아이고 이게 좀 버그가 있구나. 다시 정지하고 다시 네, 초기화.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30번으로 와서 라우팅 테이블 조회해서 이거 조회하고 네. 그래서 넥스업이 이제 30번으로 결정이 됐다. 네. 바로 넥스업이 목적지다. 예, 했을 때 그러면 이제 ARP 테이블에 그 30번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없으니까 맥 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를 만든다. ARP 리퀘스트 30번에 대한 맥 주소 요청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사실 아주 상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ARP 메시지를 이렇게 퉁쳤죠. 사실은 ARP 메시지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그 필드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 IP도 마찬가지. IP 헤더도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만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좀 단순화시킨 모델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전체 랜으로 통보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더넷 프레임으로 만들 때 그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맥 어드레스를 붙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이 이더 타입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의 내용물이 이제 ARP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더넷 헤더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브로드캐스트로 이더넷에서 발송을 하죠. 그럼 이제 스위치에 그 AR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소스의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러닝이 되죠.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2번 포트에 이 맥 어드레스가 스위치에 저장이 됐어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이와 같으니까 스위치에서는 그거를 모든 포트로 내보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적지가 브로드캐스트니까 플러딩을 한다. 플러딩이라는 게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낸다 하는 뜻이죠. 플러드라는 게 이제 홍수, 범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범람이 되면 뭐 다 사방으로 다 흩어지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포트로 다 이제 ARP 리퀘스트가 간다. 이거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에서 봤던 것과 비슷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들 이게 레이어 2에서는 브로드캐스트니까 일단은 접수를 한다. 즉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받아들이지만 디캡슐레이션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여기서 브로드캐스트니까 받았어요. 그럼 받은 거를 누구한테 보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더 타입에서 ARP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ARP한테 넘기는 거죠. 디캡슐레이션해서 ARP한테 넘기면 이 ARP 메시지는 이제 그 30에 대한 맥 주소 요청이니까 그 대상이 얘죠. 근데 얘네들은 그 대상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 IP 주소 아님 드롭, 내 IP 주소 아님 드롭. IP 주소가 일치, 내 거다. ARP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제 우선 그 샌더, 즉 이 ARP 리퀘스트를 보낸 소스 쪽에 맥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를 ARP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 그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ARP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겠죠.
그다음 next 하면 ARP reply 생성해서 나의 맥 어드레스가 이거다 하고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더넷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인캡슐레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내 맥 주소와 상대방 맥 주소를 이제 인캡슐레이션해서 그것을 발송을 하겠죠. ARP reply를 발송하면 여기서 또 스위치에서 이 소스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러닝이 되죠. 3번 포트에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러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이 BB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BBB에 대한 2번 포트로 스위치는 그걸 이제 포워딩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러닝했던 그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여기로 2번 포트로 내보내준다. 그러면 이제 PCB는 PCC의 맥 어드레스를 이제 우선 그 전에 이제 그 수신 맥 어드레스가 내 건지 확인하고 내 맥 주소가 수신 맥 주소 맞으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럼 그걸 이제 ARP한테 넘기겠죠. 디캡슐레이션을 해가지고 즉 요거는 버리고 이 알맹이만 이제 ARP한테 넘기겠죠. 디캡슐레이션을 해서 그러면 이 내용물을 이제 여기에다가 러닝을 하겠죠. 넥스트 하면 왜 러닝을 안 하지? 예, 주소 확인 완료 해서 저장 러닝이 됐습니다. 그래 러닝을 하고 이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IP의 패킷을 이제 데이터 전송 준비해서 이제 IP의 패킷을 여기 30번으로 가는 IP의 패킷을 또 이제 이더넷 인캡슐레이션을 하겠죠. 그래서 나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 방금 아까 알아낸 상대방의 맥 주소를 인캡슐레이션해서 뭐 상위 계층이 뭐다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는 따로 언급은 없어요. IP에도 그 상위 계층의 페이로드가 뭔지, 이더넷도 또 상위 계층이 IP인데 그거에 대한 것조차도 여기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리로 가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의 그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에 따라서 3번 포트로 스위치는 그걸 보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갈 것이다. 도착하면 이제 맥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고서 여기에서 상위 계층이 IP다 하는 게 사실은 여기엔 묵시적으로 돼 있는데 상위 계층 IP면 이제 IP한테 넘기겠지. 디캡슐레이션해서 요것만 IP한테 넘기면 IP는 또 목적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을 하겠죠. 또 이용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IP 헤더를 디캡슐레이션 해가지고 그것의 페이로드, 즉 알맹이만 상위 계층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핑 과정을 했기 때문에 ICMP가 상위 계층이었고 ICMP한테 넘기는 것까지 분석을 했었죠, 그죠? 네. 여기서는 뭐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 IP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왔다. 네. 그냥 IP에서 수신한 것까지 만 끝입니다. 끝. 그래서 레이어 3까지만 봤다. 이건.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분석한 것보다는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다. 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ICMP 핑까지 전부 다 이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어떻게 이 그 동작의 흐름이 대충 이해가 되죠? 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음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자, 57페이지는 우선 이전에 56페이지는 핑 프로세스 위드인 어 랜, 그러니까 랜 안에서의 네트워킹이죠. 랜 안에 있는 호스트들끼리 같은 랜 상에서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케이스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between LAN이죠. between LANs. between LANs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나의 랜이고 이제 이쪽이 하나의 랜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여기가
이 앞에 페이지로 보자면 이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엔 지금 뭐 이렇게 딸랑 그렸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고 호스트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랜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있어서 호스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 이것이 하나의 랜.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505호 실습실, 여기가 뭐 504호 실습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 505호 실습실 안에서의 네트워킹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505호의 호스트 한 대와 504호의 호스트 한 대 간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라우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라우터가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겠죠. 그 라우터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길 안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론 얘네들도 다 길 안내를 해요. 얘네들도 길 안내를 해요. 아까도 봤지만 얘네들도 라우팅 테이블이 다 있죠, 그렇죠? 그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길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어쨌든 길 안내가 이루어질 텐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IP 주소를 기반으로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가 123.194.165YY, 여기가 23194.165XX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핑 123.194.165YY 하는 거죠. 뭐 같이?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목적지 IP 주소가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서 넥스업을 결정하죠. 그러면 아마도 뭐 우리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만 나의 IP 주소는 123.194.165XX고 상대방의 IP 주소는 123.195.165YY라고 하면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만 봐도 PC에서의 라우팅 테이블에서만 봐도 이 주소에 대한 경로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경로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경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 123.194.165 123.195 뭐 어쩌고 예 15165YY에 해당하는 경로는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냐? 바로 넥스업이 여기다. 넥스업이 어디냐? 여기인 것이죠. 여기 바로 우리 실습실로 따지면 이제 저 4층에 있는 그 장비가 바로 이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넥스업이 여기로 결정이 될 거고 이 결정은 이제 레이어 3에서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레이어 3 즉 IP에서 하는 거죠. 라우팅을 하고 그러면 그 IP가 라우팅한 결과를 누구한테? 이더넷한테 맡기고 그 이더넷이 얘의 맥 어드레스와 나의 맥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여기에서 그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이리로 넘겨주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도착을 하면 이제 이더넷에서 얘의 맥 어드레스, 나의 맥 어드레스가 목적지로 왔으니까 나한테 온 거고 나한테 온 거면은 디캡슐레이션에서 이제 IP의 목적지의 IP 주소를 보겠죠. 그럼 목적지 IP 주소가 이제는 내 게 아니에요. 아까까지는 어땠었냐면 같은 랜상에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내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IP의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서 이거 나한테 온 거다. 그래서 IP 헤더인 상위계층 프로토콜을 보고서 ICMP한테 넘겼어요. 즉 위계층으로 옮겼죠. 그러나 여기서는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목적지 IP 주소는 예,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네, 목적지 IP 주소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로를 여기서 이제 찾아야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해당 그 경로를 찾아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당 경로를 찾아서 결국은 거기로 갈 수 있는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또 보내달라고 맡기고 넥스업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는 그 넥스업에 대한 맥 주소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ARP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거나 여기서 일어나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라우팅을 하는 것과 여기서 이쪽으로 라우팅을 하는 것은 100% 동일하다. 장비만 다를 뿐이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랜 상에서 이동을 하고 또 하나의 랜 상에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는 거죠. 예.
그러한 동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 두 개의 네트워크라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 또 다른 라우터를 거쳐서 또 다른 라우터를 거쳐서 또 어느 호스트에 전달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이리로 가고 결국은 하나의 랜 안에서 계속 넥스홉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가기 위한 경로 테이블을 찾아서 아마도 경로 테이블에는 여기로 넥스홉이 여기 돼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기 위한 넥스홉을 찾아서 보면 넥스홉이 여기로 돼 있을 거고 그럼 또 거기 가서 여기에 대한 여기는 같은 랜이니까 넥스홉은 얘 자체로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 가고 계속 하나의 랜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장비들이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에서 저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이게 네트워킹 과정이에요. 인터넷에서의. 그러니까 IP가 넥스홉 주소를 알려주고 그 밑에 계층의 실제 네트워크 기술, 뭐 이더넷이 됐던 와이파이가 됐던 또는 뭐 DSL 라인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그 네트워크에서의 넥스홉으로 이동시켜주는 건 그 네트워크 기술이 알아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루투스가 됐던 뭐 5G가 됐던 또는 뭐 LTE가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예를 들어서 뭐 5G라면 이제 여러분들 PC가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에서 넥스홉이 아마도 기지국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면 넥스홉이 공유기가 되겠죠. 기술에 따라서 네트워크 기술에 따라서 이제 그 실제 이동하는 기술은 달라질 수가 있다. 실질이라면 이더넷 유선 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로 접속한다면 공유기나 아니면 무선 AP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뭐 여기 막 설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해보는 게 더 정교하죠. 여기에는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이제 설명한 거고, 뭐 물론 이제 정리할 때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이미 한번 하나의 랜 안에서의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실습실 네트워크가 여기에 32505 네트워크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504호에도 또 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여기서 주의하세요. 이걸 잘 끌어당겨야 혼란이 없습니다. 잘 끌어당겨야 이렇게 싹 오죠. 맞나요? 이거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드가 됐나? 리얼타임 모드로 넣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랜이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컨트롤 C, V. 이거는 컨트롤 C가 안 되네. 뭐 따로 만들죠, 뭐. 하나 더. 그래서 컬러를 요거는 이제 좀 난색 계열로 하겠습니다. 여기 필 컬러를 했어야 되는데 필 컬러가 안 됐네요. 다시 색깔이 너무 진한가? 여기서 보기엔 뭐 괜찮네요. 오히려 이쪽이 색깔이 안 보이네. 이 모니터에서는 잘 보이는데 프로젝터에서는 원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됐습니다. 있는 거 보이죠? 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랜이 있고 그 다음에 랜과 랜의 연결을 누가 한다고요?
라우터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우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 밑에 컴포넌트들에 보면 라우터가 있죠. 맨 앞에 게 라우터죠. 그래서 라우터를 선택을 해서 어느 라우터를 쓸 거냐,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2911 라우터를 쓰겠습니다. 좀 좋은 건데 이 중에 패킷 트레이서에 쓰는 것 중에 여기 2911이 있어요. 2911 라우터 클릭해서 여기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오죠.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505호가 아니고 504호죠. 다 이름을 다 504의 PC들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더 빨랐으려나? 복사보다. 네. 대략 스위치도 스위치 이름은 안 잡히네. 여기에 있어서 잘 안 잡혀요. 여기야. 여기서는 그냥 컨피그에서 해야 되겠네. (504호) 스위치. 네. 504호 PC0. 뭐 컨피그해서 하든 뭐 그냥 바로 그 아이콘에서 하든 다 뭐 어떻게 비슷하죠. 어쨌든 4호. 마지막 프린터까지 4호.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됐나요? 네? 뭐 그냥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카피 505 스위치 안 바뀌었네. 504호 스위치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쉬는 시간이 됐군요. 네, 좀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저장해 두세요. 갔다 합시다.